여러분 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2026년 8월 2일 일요일 시장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절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손절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기록하지 않죠. 트레이더의 계좌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사실 손실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손실 직후에 찍힌 거래들인데요. 원칙에서 벗어난 진입, 계획에 없던 사이징, 근거 없는 자리, 계좌가 무너지는 구간은 언제나 손실이 아니라 손실 이후입니다. 손절이 체결되는 순간 트레이더의 상태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을 관찰하던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잃은 금액을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 되죠. 기준점이 시장에서 자기 계좌로 옮겨간 거예요. 이때부터 차트는 분석 대상이 아니라 복구 수단이 됩니다. 손절이 털린 직후 가격이 되돌아오는 움직임은 자주 관찰되죠. 다만 그것은 세력이 개인을 겨냥해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기관 또는 은행, 세력은 자기 물량을 체결시킬 유동성이 있는 곳에서 움직일 뿐이고 개인의 손절은 그 자리에 우연히 놓여있던 것이죠. 시장 전체를 보면 그 규모는 의미 있는 변수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우연을 어떻게 읽느냐 이것인데요. 시장이 자신을 노렸다고 해석하는 순간 판단의 기준이 구조에서 감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되찾기 위한 진입은 언제나 가격이 이미 움직인 뒤에 나오죠. 자리는 지나갔고 손익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좌를 무너뜨리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손실 이후의 행동입니다. 한 번의 손절은 기대값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비용이지만 복구를 목적으로 한 진입은 기대값 밖에 있는 거래입니다. 그 거래가 두세 번 이어지는 순간 계좌는 산술적 손실에서 구조적 손실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구조를 순서대로 짚어보며 오늘 달러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볼까요? 현재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횡보에서 이탈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주요 레벨까지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4시간에 대한 차트를 볼까요? 자, 우리가 저번 거래 계획을 어떻게 계획했나요? 시장에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죠. 언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간다라고 계획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시장이 가치 범위에 대한 하단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수용하는 상태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간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이것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메이저 통화성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정말 깔끔한 움직임을 통해서 하락에 대한 방향을 보여줬어요. 특히 뉴욕 세션에서 강력한 움직임을 제공해줬습니다. 타임프레임을 5분으로 낮추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죠? 임펄스에 대한 구조, 시장에서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매수에 대한 트레이더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임펄스, 로테이션, 지지선에 대한 이탈, 하락에 대한 방향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개에 대한 통화상에서 저는 수익 거래로 마무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장에서 항상 자주 발생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시장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는 위치에서 공격적 주문이 쏟아질 때 시장은 방향을 크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저점을 만들고 풀백을 형성하며 이전에 대한 구조는 다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치는 시장이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가격이 하락해서 이전에 대한 극단에 대한 가치 레벨을 테스트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자, 차트를 보면은 이런 볼륨이 낮은 구간에서 현재 가격에 대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로서 주목하는 구간은 현재 위치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거래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지속돼서 시장에 대한 극단 레벨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일간 차트에 대한 이전 공정 가치에 대한 구간, 즉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레벨을 도달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반전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단기적인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또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참고하고 한 주 플랜을 계획을 해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유로우즈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게요. 유로우즈에 대한 일간 차트를 보면은 어떤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죠? 시장이 여전히
박스권 안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가격에 대한 거래량의 70%가 모여 있는 구간에 있어요. 우리가 유로즈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흔히 말하는 폭이죠. POC에 대한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 매수 거래 방향을 선택했고, 우리는 이 가격에 대한 범위 안에서 시장이 벗어날 때 거래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상승했을 때 범위에 대한 위치에서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선택하는 게 목적이고요. 가격이 내려왔을 때는 범위에 대한 하단에서는 풀백에 대한 거래를 통해서 박스권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중간 레벨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타임 프레임을 4시간으로 낮춰볼까요? 4시간에 대한 차트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시장이 내부적인 구조에서 이탈이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강력한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있었고, 가치 범위 상단에 근접하면서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전에 대한 구조를 돌파한 위치였기 때문에 피보나치에 대한 레벨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방향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죠. 자, 이때 시장이 아랫꼬리를 길게 달리고 시가보다 높은 양봉에 대한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이것은 강력한 매도에 대한 주문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매수와 매도권이 통제를 이루면서 매수에 대한 주문이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풀백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강한 하락, 풀백,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 상승에 대한 구간이 이어지는지 지켜보는 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장에서 주목할 거는 아시아 세션에 대한 거래보다는 런던 세션과 뉴욕 세션에서 거래를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이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죠. 이때는 우리는 매수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유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요. 고점과 고점이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 구조적으로 나왔을 때, 그 과정에서 뉴욕 세션이나 런던 세션에서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때 우리는 매수 방향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목표는 직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이 다 게시됩니다. 추세에 대한 지속 관점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르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바로 넘어가서 유로엔으로 넘어가죠. 유로엔에 대한 차트 전략은 매우 심플합니다. 시장이 강세에 대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크게 형성했죠. 이 구간에서 시장이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면서 현재 시장에 대한 범위는 이탈이 나왔어요. 70%에 대한 범위 밖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래 계획을 따를 것인가, 매도에 대한 플랜을 일단 기본적으로 따르는 전략을 선택할 겁니다. 특히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볼게요. 시장에 대한 풀백이 길었을 때 매도 거래, 이때는 리밸런싱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할 거고요. 시장에 대한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매도 움직임이 지속되는 구조. 예를 들어 현재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형성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되면요, 이때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좀 더 빠르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탑을 짧게 설정하고 거래하는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하락 움직임이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실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이끌었던 레벨들에서는 반응을 보여줄 확률이 큽니다. 이런 레벨을 깨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인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는 세션이 정말 중요해요. 만일에 이런 움직임이 아시아 세션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진입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거래 세션이 중요하다. 뉴욕 세션에서만 우리는 이 유로엔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질 거고요. 만일에 시장이 유로엔에 대한 차트가 아시아 세션에서 횡보를 보여주지만 좀 횡보에 대한 폭이 길어질 수 있죠. 그리고 런던이나 뉴욕 세션으로 넘어가면서 아시아 세션에서 횡보했던 구간의 움직임에서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훨씬 더 좋은 거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을 풀백을 크게 형성했지만 이것 또한 리밸런싱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극단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치를 두는 구간까지도 하락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지점들은 오히려 가격이 이전 레벨을 깨고 수용하는 단계를 보여주면요, 이때는 더 강력한 매도 거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파운드 달러를 볼까요? 파운드 달러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에요. 네, 파운드 달러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고 상단에서는 가격에 대한 거부, 하단에서는 가격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 시장이 현재 가치 범위에 대한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치 영역 안에서 머물고 있고 최근에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V폭에 대한 구간보다 높은 위치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추세가 해당 레벨에서 지지를 받을 때 로테이션을 보이고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여러 번 보여줬죠. 따라서 다음 한 주에 대한 움직임 우리는 매도에 대한 플랜이 아닌 매수 플랜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격을 살펴봅니다. 시장이 내려올 때 주목을 해야 되겠죠. 네, 가격이 내려왔을 때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구조적이거나 비구조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저점으로부터 반등이 나오고 추세에 대한 지속을 위한 과정이 만들어졌을 때 돌파하는 거래에 대한 움직임을 찾거나 또는 구조적인 움직임일 때는 하단에 대한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전략은 매우 심플하고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됐을 때 첫 번째 목표는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과 변곡점에 대한 레벨이 각각에 대한 첫 번째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차트가 구조적이냐 비구조적이냐 그 움직임에 대한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운드 캐디죠. 파운드 캐디에 대한 전략은 매우 심플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까지 가격에 대한 상승 움직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어요. 실제 시장이 해당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구조적 저항을 받았지만 해당 레벨은 여러 번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당 레벨에 대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깊은 되돌림을 허용할 때 시장은 이전 구조에 대한 레벨을 충분히 침범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패턴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가격에 대한 하락이 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점이 돌파된 이후에 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현재 중간 레벨에서는 매도 플랜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구조적 고점을 테스트했을 때 거부를 보이면은 우리는 매도 플랜을 갖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겠죠. 자, 그다음 파운드 Q입니다. 파운드 Q는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바로 거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시장이 이 구간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에 대한 수렴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수렴은 조금 더 깨질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느냐. 네,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그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생겨서 하락에 대한 거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에 기준을 맞추고 전략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 시장에서 특히 아시아 세션과 런던 세션에서 이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 레벨을 한번 테스트한다.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이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 캔들이 나오더라. 이때는 매도 거래에 대한 조건이 맞춰집니다. 특히 1시간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에 대한 매도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매도 캔들은 윗꼬리가 길게 달린 강한 매도 압력을 나타내는 캔들이나 또는 리트레스 캔들이나 장악형에 대한 그런 매도 캔들을 의미하죠. 이런 구간들이 뉴욕 세션과 런던 세션에 대한 레벨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시장에 대한 거부를 보고 임펄스, 로테이션, 임펄스에 대한 구조를 따라가는 거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참고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키프랑이죠. 네, 키프랑은 일간 차트에 대한 방향을 보면은 강세 구조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펄스, 로테이션, 돌파. 만일에 시장이 해당 고점에 대한 레벨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더 나오면은 더 가격의 가치 있는 구간으로 자석에 대한 움직임, 즉 가격에 대한 끌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에 대한 어떤 포지션 매도 거래는 반드시 타이트한 스탑을 요구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볼륨 프로파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시장에 대한 볼륨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이 구간 70%에 대한 구간이 머물고 돌파되면서 수용하는 단계죠. 만일에 다음 주 시장에서 현재 시장이 변곡점과 그때적 가치의 레벨이 있지만 풀백을 형성했을 때 이런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가격에서 매수에 대한 압력이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는 상승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의 위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받지만 매도 거래에 대한 계획은 가지지 않는다. 이 음봉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반전에 대한 시그널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 가치범위나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도달해서 여기서 매도에 대한 주문이 흡수되는 양봉 캔들이 강하게 나오면 상승 거래에 대한 방향을 준비해야 된다. 이때 스탑은 워낙 짧고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래를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로 파운드입니다. 유로 파운드 우리가 저번 거래에서 언급했던 LVN, 로우 볼륨 노드에서 가격이 거부를 보이며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도달했을 때
큰 폭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랬죠. 네, 실제 시장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왔지만 우리는 매도 거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내려왔을 때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고 스윙 포인트에 대한 레벨이 기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내려왔을 때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제공하고 가격에 대한 초크와 구조적 레벨을 형성하게 되면 반전 거래 플랜을 선택을 해서 우리는 이 구간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만들어주는지 지켜보고 구조적 고점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에 대한 1차적인 청산 또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가치범위에 대한 레벨과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레벨에서 청산을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지 달러에 대한 차트입니다. 오지 달러도 다음 주 시장에서 준비해야 돼요. 달러가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 오지 달러는 훅 포인트에 대한 레벨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무슨 거래를 선택할까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거래 계획을 준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키엔에 대한 차트를 보죠. 자, 키엔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범위가 있었고 역시 실패를 했습니다. 네, 실패를 하고 주문이 흡수되고 매도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거래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목적이 됩니다. 일간 차트에서 강력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거부에 대한 주문이 나오고 자, 리밸런싱이 나오고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났죠. 만일에 다음 주 시장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보여주면요, 네, 시장에 대한 이탈에서 더 많은 매도 움직임이 나와서 최근 가장 낮았던 레벨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임펄스에 대한 로테이션 구간에서 우리는 추세가 지속되는 방향에 대한 거래를 찾는다. 매도 거래에 대한 방향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임펄스, 로테이션, 하락. 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매도 플랜을 계획한다. 자, 그다음에 파운드 프랑이죠. 파운드 프랑은 현재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변곡점을 두고 형성하고 있는데 주간 차트를 좀 볼까요? 네, 시장에서 각각에 대한 의미 있는 레벨들 이런 레벨들은 다 변곡점이에요. 네, 변곡점에 대한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가격에 대한 변곡점은 반드시 저항받는 구간은 아니에요. 시장이 더 나은 가치를 찾아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냥 관찰만 할 건데요. 먼저 이 구간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거래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위치예요.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해 보면 시장에 대한 범위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최근에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을 또 평가를 했고 범위 하단에서는 강력한 V자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돌파 거래를 계획할 겁니다. 전략은 시프래요. 네, 시장이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유지한다. 특히 런던 세션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하단에서 구조적 움직임이 나오면 매수세 캔들이 나왔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방향을 선택하는 게 기본이 될 겁니다. 또는 시장이 좀 더 타이트한 움직임을 예를 들어 보여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로테이션 이 구간에서 거래를 못했을 때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풀백이 나오면요. 풀백이 나오면은 이 구간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미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스탑을 짧게 잡고 이런 식의 거래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거래 계획을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꼭 차트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트레이드 리캡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유로 달러 우리가 어제 저번 시장에서 매수 거래 플랜을 이야기했죠. 아까 파운드 프랑에서도 언급했던 전략들이 그대로 유로 달러에서도 나왔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됐죠? 임펄스에 대한 구조, 로테이션, 강한 양복 캔들. 우리가 진입한 레벨은요. 네, 바로 임펄스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런던 세션과 뉴욕 세션에서에 대한 거래예요.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돌파했을 때 스탑 거래, 네, 스탑 거래를 설정하고 스탑을 짧게 설정하고 스탑 로스를 짧게 설정하고 타겟에 대한 레벨까지 구조적 레벨까지 목표를 가져가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포지션은 청산이 나왔고요. 저는 2대1에 대한 거래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것은 매우 심플한 거래 계획이었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시장이 한 번 더 풀백을 보였지만 네, 가격에 대해서 지지를 또 받았죠. 우리는 다음 주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거래 플랜을 계획합니다. 시장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짧게 형성하면은 이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기회를 찾고 이거는 구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움직임이 나오면은 돌파 거래 계획을 갖기보다는
구조적 저점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플랜을 갖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일 구조적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시장 레벨을 여러 번 테스트한다더라 하면은 이거는 범위가 커지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익스펜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치 범위나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거나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위치가 될 수 있는 레벨에서 매수 세컨들이 나왔을 때는 리스크에 대한 엔트리 거래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 플랜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의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핵심입니다. 뉴욕 세션에서 지켜봐야 되겠죠. 네,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입니다. 우리가 파운드엔에 대해서도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죠. 전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가치에 대한 구간, 네,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를 기다리고, 여기서는 시그널이 있었죠. 네, 시그널이 나와서 우리가 포지션을 확정하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네, 시그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서 가치 범위를 형성했을 때, 그렇죠? 가치에 대한 영역을 형성했을 때 투터치에 대한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임펄스에 대한 구조, 네, 임펄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도에 대한 플랜이 접근을 했습니다. 전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임펄스, 로테이션. 저 같은 경우는 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가치 영역에 대한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탈되는 시점, 매도에 대한 압력이 나오는 시점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저번 시나리오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 자, 가장 베스트에 대한 전략은 로테이션, 임펄스, 이 구간에서에 대한 로테이션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이 어떻게 됐죠? 임펄스, 로테이션에 대한 범위를 보여주고 공격적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매수 트레이더들이 보상받지 못했을 때 제가 이 구간에서 포지션에 대한 진입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위치였기 때문에 저는 스탑을 이 직전에 대한 레벨에 두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넓은 범위에 대한 스탑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목표가는요. 네, 가격에 대한 레벨을 보면은 4대1에 대한 거래로 마무리를 했죠. 이 구간이 우리가 원했던 타겟에 대한 위치예요. 트렌드에 대한 레벨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수용 범위, 이전에 대한 공룡 가치에 대한 범위를 두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레벨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전략은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트레이드 리캡을 다시 한 번 더 진행해야 되는 전략이고, 우리가 이 차트에서 며칠간에 대한 매도 거래 계획을 계속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었다. 그럼 다음 주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가? 시장에서 우리는 풀백이 형성될 때마다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고, 최종적인 매도에 대한 움직임은 극단적 가치에 대한 범위가 타겟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렌드가 이탈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매도에 대한 플랜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풀백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를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네, 그 변동성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매도 거래 기회는 강한 압력이 나오고 시장이 더 낮은 위치에서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을 짧게 형성했을 때, 네, 특히 이런 구조적 레벨보다 낮은 위치에서 로테이션을 형성하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더 많은 매도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는 아니다. 네, 현재 위치보다 좀 더 낮은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거래를 할 겁니다. 자, 이 구간이죠. 네, 이 구간보다 좀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장이 돌파되고 로테이션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구조적 움직임을 보이면은 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달러 프랑을 봅시다. 달러 프랑도 정말 오랜 움직임을 기다렸고 우리가 매도에 대한 플랜을 가져갈 수 있었던 차트예요. 파운드엔과 패턴에 대한 유사성을 갖지만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보여주고 시장에 대해서 다만 패턴 속의 패턴이었다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파운드엔 같은 경우에는 패턴 속의 패턴을 보여주진 않았죠. 근데 달러 프랑 같은 경우는 이 패턴에서 작은 패턴, 어센딩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구조적 이탈이 나오고 리밸런싱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도를 접근할 수 있었던 플랜이었죠. 전략 자체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풀백을 형성하는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캔들이 나오면서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의 평가를 마무리를 했어요. 네, 좋은 매도에 대한 제공을 해주는 자리였고, 언제나 목표는 구조적 레벨에 가까워졌을 때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5대1에 대한 손익비 거래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는 사실 추세를 더 가져가는 차트였어요. 네, 실제로는 이 저점에 대한 레벨이 우리의 최종적인 타겟이었죠. 또는 이걸 깨지면은 해당 레벨까지 타겟이었는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내려오고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이루면서 공격적 주문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여기다 트레일링 스탑을 진행을 했습니다. 가격이 도달하면서 포지션이 청산이 나갔어요. 네, 여전히 시장은 매도에 대한 압력이 우세하지만 이런 우리가 수익을 최대한 지키고 확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트레일링 스탑을 진행을 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거래는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매도 플랜을 여전히 우리는 유지를 할 겁니다. 다만 이 구간은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시장에 대한 볼륨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볼까요? 네, 여전히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은 노이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격이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도 거래를 하는 위치는 가격에 대한 공격성을 완전히 확인하고 거래를 할 거예요. 시장이 이전에 대한 저점 레벨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보이면은 우리는 여기서 공격적 매도에 대한 주문이 나올 때 더 많은 매도 거래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아니다. 더 내려오고 로테이션에서 이탈되기 전에 매도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에요. 좀 더 여유를 기다리고 전략을 준비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오젠도 이제 매도에 대한 플랜으로서 거래 계획을 가져갔습니다. 수익 거래로 마무리가 됐고요. 4대 1 거래로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시장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했던 차트 중에 하나죠. 임펄스에 대한 구간,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 추세 지속에 대한 거래로 마무리가 됐고,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은 가격이 가치 범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가치 영역에 있다가 돌파되는 시점에서 돌파 거래가 스탑 돌파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스탑 로스는 이전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두고, 시장에 대한 타겟은요 항상 우리가 언급하는 변곡점에 가까워지는 레벨에서 청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거래였어요. 15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매우 단순한 거래였다. 시장에서 자주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임펄스, 로테이션, 임펄스, 로테이션. 여기서 노이즈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죠. 노이즈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가격에 대한 최근 임펄스, 로테이션에서 돌파되는 움직임에 대한 거래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뉴욕 세션에 대한 거래죠. 아주 좋은 거래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략은 그 다음에 대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에요. 다음 주 시장은 매도에 대한 거래 방향이 더 유지되는지, 또는 하락하고 풀백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리밸런싱에 대한 거래를 할 겁니다. 이때 되돌림에 대한 폭은 좀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풀백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를 기본적으로 선택한다. 특히 최근에 돌파했던 구조는 지지 레벨로서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일단은 섣부르게 판단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내려온 위치이기 때문에 주문에 대한 흡수를 통해서 가격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만일에 시장이 로테이션을 더 보여주고 지지선에 대한 이탈에 대한 움직임을 명확하게 구조적으로 나타내면 제가 아마 숏 포지션을 더 들어가서 매도 방향에 대한 편승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강한 매도 압력이 여러 번 진행됐고 그 움직임이 소진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리밸런싱을 일단 기다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차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느냐를 지켜보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다음에 오지 캐디입니다. 오지 캐디도 이제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을 두고 이 가치 영역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 거래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거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항상 이야기됐지만 매수에 대한 플랜을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자,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길 바래요. 가격이 하락해서 박스권 하단 레벨에서에 대한 매수 방향 거래가 목적이었죠. 박스권 하단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접근한 전략이 나와요. 어떻게 됐죠? 여기는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 형태를 띠고도 있지만 매수 압력, 로테이션, 이것도 뉴욕 세션에 대한 거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돌파 거래입니다. 스탑은요, 이 범위보다 저는 좀 더 낮은 위치에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임펄스, 자, 이것도 보면은 로테이션이에요. 실제 이 거래도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고 둘 다 좋은 거래에 대한 위치지만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구조적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거래 계획이었고, 제가 언급했던 레벨은 어디죠?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의 상단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목적입니다. 그 전에 시장에 대한 레벨에서 청산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매도에 대한 플랜이 유리하게 작동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범위에 대한 레벨은 이 구간이 70%지만 우리는 시장에서 변곡점에 대한 레벨을 기다릴 겁니다. 가격이 돌파가 되고 거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면 그때 매도 플랜을 계획하는 게 목적이에요. 특히 고점에서에 대한 매도 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구간까지의 갭, 이번에 그 갭을 채우러 가는지를 지켜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그 갭을 채우러 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범위에 대한 구간을 돌파할 수 있겠죠. 돌파하고 수용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매수 거래를 통해서 이 갭을 채우러 가는지를 볼 겁니다. 이런 레벨에서 돌파 거래 계획을 가져갈 거예요. 스탑을 짧게 설정하고 여기서 매수 거래를 한번 따라갈 준비를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원달러. 네, 원달러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레벨에서의 가격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시나리오가 무엇이 있나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레벨, 이 구간이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이죠. 이 레벨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수용하기 시작하면요, 이때는 매도에 대한 압력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을 보였을 때 시장이 가격에 대한 공정 가치가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움직임과 거래량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흡수가 되면은 풀백에 대한 움직임과 돌파, 지지 레벨에서 풀백을 크게 형성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현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 V자에 대한 회복이 강하게 나왔죠. 네, V자에 대한 회복이 나왔고, 다만 이 구간을 짧게 보면 여기서 더 떨어지만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범위를 보면은, 네, 시장에 대한 범위가 어떻습니까? 최근 레벨에 대한 범위가 어때요? 네. 해당 레벨에 대한 하단 가치 범위를 벗어난 시점에서 주문에 대한 흡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이 구간에서 주문에 대한 흡수가 있었고,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을 이루면요, 네,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공정가치, 최근에 가장 거래가 많았던 공정가치 레벨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 구간은 1473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는 그냥 매도 플랜을 계획할 필요도 없고, 시장이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허용하는지를 보면 좋아요.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허용하면 좋고, 만일에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주도권을 잃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해당 레벨을 이탈하더라 하면은 앞서 생각했던 시나리오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을 또 이루고 지지선을 깨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한 레벨까지를 열어둘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래에 대한 계획이죠. 현재는 시장이 가치에 대한 레벨을, 범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이 수용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그 수용하는 단계에서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는지를 보고 있다. 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시장이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격이 내려와서 해당 레벨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에 대한 레벨을 수용하면 우리는 이때는 조금 더 매도에 대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선택한다. 원달러에 대한 분석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그리고 S&P, 우리는 이제 매수 거래 플랜을 계획했죠. 저번 시나리오에서 언급을 했지만 나스닥에 대한 매수보다 저는 S&P에 대한 매도 거래를 따라가겠다. 네,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네, 실제 이제 포지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전략 자체는 너무나도 심플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가치 범위 하단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여기서 가격을 확인하고 풀백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 차트를 보면 우리가 진입한 레벨이 나옵니다. 자, 어느 구간이죠? 시장에서 임펄스가 나왔지만 거부가 나오고 급격한 V자에 대한 반등, 로테이션 구간, 우리가 거래를 진입한 레벨이에요. 자, 온봉으로 볼까요? 네,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에서 하단에 대한 레벨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그대로 시나리오대로 나왔죠. 네, 돌파 거래를 선택을 했어요. 범위를 벗어나고 수용하는 단계에서 돌파 거래를 했고, 스탑이 되게 짧습니다. 포인트 오브 컨트롤보다 저는 좀 더 낮은 위치에 스탑을 걸었어요. 목표는요, 네, 시장에서 박스권에 대한 공정가치, 페어밸류의 위치에서 저는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나갔어요. 근데 시장이 더 올라갔죠. 네. 시장은 이제 상승에 대한 주기의 움직임이 나오면은 또 박스권 상단이나 이 변곡점에 대한 레벨이나 범위에 대한 상단, 발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졌지만, 시장이 이제는 공정가치, 지금 차트를 보면은, 자, 이 구간 상승 풀백에서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레벨에서 또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거래도 사실 좋은 위치입니다. 추격하는 위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만들고 이 구간에서 또 로테이션을 보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구간에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돌파됐을 때 한 번 더 올라가는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때는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 상단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네, 열려 있고, 자, 네, 열려 있기 때문에 추격 거래가 또 가능한 시점이에요. 네, 추격에 대한 돌파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다. 당분간 저는 S&P에서는 박스권 거래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해당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저는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격이 만일에 내려와서 이런 레벨을 재평가를 한다 하면은 반전 거래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또 올라가는 방향에 대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는 로테이션 거래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나스닥 거래죠. 나스닥은 분석은 했지만 저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진입 거래를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지금 시장이 이제 풀백을 형성했는데 이제 S&P와 나스닥이 좀 갈리는 지점이에요. 네, 여기서 좀 중요한데 지금 나스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풀백을 형성하면서 이전에 대한 가치 범위를 도달했죠. 이거는 이제 플립존에 대한 구간이기도 해요. 가격에 대한 저항 레벨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S&P가 만일에 이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더 포인트 오브 컨트롤까지 떨어진다든지 또는 하단 레벨까지 떨어졌을 때 나스닥은 더 많이 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나와서 공정가치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더라도 매도에 대한 거래가 조금 더 우세하게 작동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저는 매수 거래 플랜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고 있지 않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특히 시장이 훅포인트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면서 투터치에 대한 레벨을 만들어줬죠. 이런 구간들은 사실 매도 거래로서 시그널이 강력하게 좀 작동되는 구간들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는 그냥 관찰만 하고 있다. 나스닥에선 별다른 포지션 따로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 선택하거나 만일 떨어졌는데 이 구간에서 시장이 매도에 대한 주문이 흡수되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저는 이 구간에서 또 이제 로테이션 단계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매수에 대한 거래를 추격하진 않는다. 네, S&P에서 거래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에 대한 나스닥은 매수 거래를 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만일에 나스닥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돌파가 되고 오히려 시장이 수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저는 돌파 거래 계획은 할 거예요. 네, 돌파 거래는 하겠지만 현재 이 위치에서는 매수 거래나 매도 거래 플랜은 계획하지 않고 관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립존에 대한 구간, 여기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많은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서 수용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이제 구조적인 위치에서 매수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플랜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주 지수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매도 거래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는 위치가 왔어요. 네,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위치가 있고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실패를 하고 차트를 보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짧게 있었고 시장이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풀백에서에 대한 매도 거래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로테이션 단계, 로테이션에서 매도를 통해서 하락, 임펄스 로테이션, 하락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공정 가치를 평가하거나 변곡점에 대한 레벨을 평가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매도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굉장히 단순한 거래 플랜이라고 보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니케이 지수도 봅시다. 니케이 지수는 시장에 대한 풀백 거래에서 매도를 선택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고점을 기준으로 저점을 선택을 해서 피보나치에 대한 레벨의 되돌림이 디스카운트에 대한 레벨에 위치했기 때문에 프리미엄 레벨까지 오는지를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반응을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는 투터치에 대한 레벨로서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US 오일 봅시다. US 오일은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갑니다. 시장에서 리밸런싱에 대한 위치죠. 여기서 공정가 경매가 실패하고 하락이 나오고 리밸런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계획합니다. 이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이전 저점 레벨을 테스트하느냐. 자, 이게 핵심이 돼요. 이전 저점 레벨을 테스트하느냐. 만일에 이전 저점 레벨을 이탈하면요. 이건 더 낮은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펄스, 로테이션, 하락, 거래를 선택할 거고 1시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 3터치에 대한 레벨이에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로서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래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15분에 대한 차트를 보면 어떻죠? 임펄스.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을 좀 짧게 이루어주면은 지지선 이탈에서 매도 거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패턴 속의 패턴에 대한 거래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가 좋다. 스탑도 짧기 때문에 좋은 방향에 대한 거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드, 골드는 지금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박스권에 대한 레벨에서 매도 거래가 나왔을 때 실패하면은 매수 플랜을 가질 겁니다. 반드시 극단적 가치에 대한 레벨을 평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가격이 한 번에 반응하지는 않을 거고요. V자 쉐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가격 회복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전을 형성하면은 그때 매수 플랜을 계획할 겁니다. 현재는 박스권 거래이기 때문에 박스권에서는 우리한테는 지금 큰 메리트 있는 거래는 아니에요. 큰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고 이 구간은 현재 전쟁터다. 이 구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거래에서 메리트는 박스권에 대한 하단 레벨과 가치 범위에 대한 하단을 벗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올 때 메리트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설탕이죠. 설탕에서 우리가 지금 매수 거래를 통해서 시장에서 공정가치에서 수익을 냈잖아요. 이제 또 한 번 더 거래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는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에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쟁터에 위치했어요. 중간 레벨에 위치했지만 거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패턴 속의 패턴에서 거래를 하는 게 목적이죠. 최근 저점으로부터 임펄스에 대한 구간까지에 대한 볼륨 프로파일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최근 시장이 가치 범위에 대한 하단에서 반응을 이끌어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레벨이에요. 이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돌파 거래 계획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거래를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공정가치에서 가격에 대한 거부가 나왔죠. V폭에 대한 구간, 가치 범위에 대한 하단에서는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오면서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 레벨로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저점을 여러 번 테스트했습니다.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고 최근에 이 구간에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어떤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다음 주 시장에서 로테이션을 보이면은 상승 거래에 대한 방향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거는 비구조 형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추세 구조형이죠. 임펄스, 로테이션이 이런 식으로 구조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올 확률이 높고 우리는 여기서 돌파에 대한 거래를 선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뉴욕 세션에서에 대한 거래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고요. 상승에 대한 목표는요.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 또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 구간이 보면은 가치에 대한 범위를 이루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 범위에 대한 상단 레벨까지도 우리가 타겟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펄스, 로테이션, 추세 지속에 대한 거래를 찾는다. 자, 그리고 크립토로 넘어가 봅시다. 크립토 이제 몇 주에 대한 움직임은 로테이션 구간이에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전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비추세 구조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보고 있어요. 비추세형을 보여주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끔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더 내려오거나 이런 로테이션에 대한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거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테스트 중이구나. 임펄스에 대한 구조에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볼륨이 이제 안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볼륨이 어디에 집중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차트를 보면은 가치 범위를 이미 형성을 했어요. 지금은 포인트 오브 컨트롤보다 낮죠. 시장이 현재 포인트 오브 컨트롤보다 낮고 이 구간에서 만약 매도세 움직임이 조금 더 출몰이 되면은 이전 이 레벨보다 낮은 위치 또는 가치 범위에 대한 레벨에서 트레이더들은 매수 거래 기회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대한 로테이션 구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구간에서도 시장은 어느 정도 오랜 기간에 대한 횡보가 있었어요. 자, 볼까요? 그렇죠. 오랜 기간에 대한 횡보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경매가 실패하면서 올라가는 구조를 통해서 이전에 대한 경매를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범위가 좀 더 확대되는 형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범위가 굉장히 크죠. 범위가 굉장히 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반드시 필요하냐면은 여기서에 대한 로테이션이 즉 여기서 하락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음에도 볼륨이 강하게 진행되고 볼륨이 커지고 매도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내려가는 기준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서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이때는 시장이 범위가 여기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경매는 실패를 했고 고점에 대한 레벨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매수 거래를 할 수 있죠. 매수 거래에 대한 시나리오는 딱 두 군데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내려왔을 때 반전 거래, 가격이 돌파됐을 때, 자
돌파되고 수용했을 때, 이 수용했을 때는 실패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수익으로 방향을 가져갔을 때 높은 손익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적 분포 기반에 따라서 거래 계획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우리의 매수 플랜을 가지는 자리거나 하단에 대한 레벨에서 매수 거래를 한다. 지금은요, 안 합니다. 지금은 공정가치에 대한 구간을 평가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고 조금 더 낮은 움직임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두 개의 시나리오만 같습니다. 우리한테 거래 기회를 참고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인데, 하지만 이더리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자, 이 구간이죠.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B-쉐입이에요. 네, B-쉐입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포인트 오브 컨트롤보다 낮은 위치. 사실 저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 거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패턴 속의 패턴을 찾기 좋아하는 위치예요. 특히 제가 현재 위치에서에 대한 매도보다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로테이션이면은 아마 숏 포지션에 대한 플랜을 따라가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예요. 투터치에 대한 움직임에서 조금 더 돌파를 해서 거래에 대한 움직임을 확보를 하고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시장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일에 오늘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려왔을 때 해당 양봉에 대한 캔들이 시작됐던 지점 또는 여기 가치 범위에 대한 하단이죠. 네, 하단 레벨을 이탈해서 로테이션에 대한 단계를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여준다. 그럼 저는 여기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라갈 것 같아요. 네, 목표는 저점이 깨지는지를 지켜볼 거고요. 더 나아가 만약에 좀 더 강한 시장에 대한 목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저점 레벨에 대한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나 또는 이 가치 범위에 대한 상단 레벨을 재평가하는지를 볼 겁니다. 매도 거래 기회가 오늘 발생할지를 일단은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 구간에서 머물다가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실패를 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문에 대한 흡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매수로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매수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네, 매수에 대한 주도권을, 지금 매도에 대한 트레이더 통제권을 있고 매수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는데, 그럼 여기서 로테이션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로테이션에서 시장에 대한 주도권이 돌파가 되면은 이런 구간은 매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구간은 포인트 오브 컨트롤에 대한 레벨보다 좀 공정 가치에 대한 가격보다 높은 위치에서 비싸지만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가거나 최근 높았던 고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매수 거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에서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내려서 로우 볼륨 노드나 범위에 대한 하단 또는 박스권에 대한 레벨을 두고 수용하는 단계를 나타내면요, 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매수 트레이더들이 통제를 잃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지지선 이탈됐을 때 매도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 있고 저점을 깨거나 주요 레벨까지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로테이션에 대한 구간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럭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거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확인한 것들. 네, 여러분 항상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앞서 인트로에서도 언급드렸죠. 네, 계좌를 무너뜨리는 게 손실이 아니라 손실 이후의 행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어요. 제가 모든 거래에서 손절은 반드시 해야 된다. 손절은 필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손절은 전략의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기대값이 양수인 전략도 손실 구간을 지나갑니다. 네, 그 구간을 그대로 통과하면은 복리가 작동하고 어떤 그 구간에서 크기를 키우거나 자리를 낮추면 복리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극단적 가치 구간이나 또는 뭐 훅포인트나 또는 변곡점, 네, 또는 오더플로우 확인도 손실 직후의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근거를 찾기 때문이죠. 시장은 개인의 포지션을 알지 못합니다. 손절이 털린 것도 그 직후의 가격이 되돌아온 것도 개인을 향한 결과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되찾으려는 트레이더는 그 움직임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읽게 돼요. 시장에 없는 의도를 만들어내는 순간 판단은 이미 구조 밖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좀 단순하게 잡아보세요. 네, 손절 이후에 다음 진입이 손절 이전과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자리가 같고 확인이 같고 사이징이 같다면 네, 그것은 이제 정상 거래라는 거. 하나라도 또 완화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이제 복구 시도이고 거래가 아니라는 점.
잃은 돈은 시장에서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자리에서 다시 한번 더 원칙대로 벌어들이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고 이제 조만간 프로 팔콘 트레이딩 프로에 대한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요일 시장 분석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하겠습니다.